단 한 번의 선택으로 운명이 바뀌는 곳이 있습니다. 대신 선택의 결과는 인생 역전일지 패가 망신일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확률의 게임이 펼쳐지는 곳, 바로 카지노입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라고 하면 카지노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호텔, 레스토랑, 쇼핑몰, 화려한 공연이나 전시 같은 이벤트들도 넘쳐납니다. 이렇게 복합 문화 공간이 된 것도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야겠죠. 하여간 발만 들여놨다 하면 통장이 텅장이 되고 시간은 순삭된다는 바로 이곳!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지현이고요. 본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카지노입니다. 인간은 어쩌면 날 때부터 승부사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언제부터 도박을 했는지 그 기원을 찾아보자면 추정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서기 105년 중국이 후한 시대에 종이를 발명하면서 카드게임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실크로드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군 전쟁 같은 동서양의 전쟁을 통해 유럽까지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 그 중에서도 귀족들은 이 카드를 가지고 노는 걸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주로 카드 게임을 한다면 가족끼리 혹은 지인들끼리 친목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돈을 걸더라도 재미를 위한 내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럽 사회에는 르네상스라는 문화예술의 전성시대를 맞이합니다. 특히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당시에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발달했던 지역이었는데요. 여기서 무역업처럼 상업활동을 통해서 신흥부자가 된 사람들, 소위 부르주아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기존의 귀족들만큼이나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됐는데, 이런 사회 분위기를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타고난 귀족이 아니더라도 돈만 많이 벌면 귀족처럼 살 수 있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재미로만 했던 도박이 이젠 인생 역전을 할 방법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때문에 베네치아에는 길거리며 광장이며 도시 전체에 도박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기 시작했는데요. 베네치아 당국은 아예 도박을 금지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귀족들이나 부르주아들은 비공개적으로 사적인 공간에 모였습니다. 닫다, 비공개로 만들다 라는 뜻의 리도토라고 칭하는 이 모임에선 도박을 하고 춤과 음식을 즐기고 대화를 통해 많은 정보가 공유됐습니다. 모임 장소는 주로 귀족들의 별장이라든지 저택 한켠의 별채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작은 집이라는 뜻의 카지노라고도 불렸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해도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논다니까 도박 금지령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베네치아 대평의회는 고심 끝에 뜻밖의 결론에 이릅니다. 아예 국가가 모두를 위해 합법적인 리도토, 즉 도박장을 인가해주자고 말이죠. 그래서 1638년 베네치아 공화국의 뼈대에 있는 귀족인 단돌로 가문이 소유하고 있었던 건물에 첫 번째 상업적인 도박장이 생깁니다. 이곳은 신분을 막론하고 드레스 코드만 갖췄다면 누구나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의 경우 삼각모와 망토를 착용했고요. 남자든 여자든 가면은 꼭 써야 했답니다. 현대 카지노의 딜러처럼 게임을 운영하는 바르나보티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도박을 하다가 극빈자로 전락한 귀족들이었다고 합니다. 하도 많은 귀족들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일이 허다하다 보니까 한 세기 만에 도박금지법이 다시 통과되면서 공공 리도토는 결국 폐장하게 됐습니다만, 한 번 맛본 도박의 재미는 잊기 어려웠나 봅니다. 이후 이런 형태의 카지노들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카지노라고 하면 대표가 되는 도시,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는 그럼 어떻게 카지노 천국이 된 걸까요? 미국이라는 신대륙에 초기 정착한 유럽인들에겐 유럽식법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도박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효력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아서 일상적인 실내 오락거리로 도박을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는데요. 큰 판이 벌어지는 불법적인 도박장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거액을 들고 오는 고객들을 안전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박장의 운영자들은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범죄 조직 마피아와 손을 잡게 됩니다. 19세기 말 미국은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쁜 요소들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일환으로 금주법을 시행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술은 법으로 금지해도 소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마피아와 같은 지하 조직들은 불법으로 만든 술을 밀거래해 큰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동시에 이들이 주류 사업의 이익을 노려 저지르는 강력범죄도 빈번해졌고요. 시민들의 안전은 금주법 시행 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금주법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933년에 전격 폐지됩니다. 더 이상 밀주가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 되자 마피아들은 다른 사업으로 눈을 돌립니다.
마침 1931년 네바다주에는 미국 최초로 도박을 합법화했는데요. 마피아들 입장에서 상당히 흥미가 당기는 사업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전문 도박장인 카지노를 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게다가 1930년대 네바다주에는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콜로라도 강의 후버댐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으려고 이곳에 몰려들어 인구가 폭증하게 됐죠. 마피아 조직들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들었던 도시 라스베이거스를 노립니다. 이곳엔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할 합법 도박장들이 줄지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941년에는 새로운 형태의 카지노가 등장합니다. 카지노를 방문한 손님들이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사한 곳에서 잠도 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화려한 쇼도 볼 수 있는 마치 테마파크 같은 최초의 호텔 카지노 엘란초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러한 영업 방식이 성업을 이루면서 라스베이거스에는 카지노 호텔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피아들도 기회를 놓칠세라 이 사업에 발빠르게 뛰어들었고요. 그 중에서도 뉴욕 마피아 간부 출신으로 악명 높았던 벅시 시겔이라는 사람은 카지노 호텔을 건설하다가 자금난에 시달리던 사업가에게 접근해 조직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건설 자금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목으로 카지노 호텔 운영의 대부분의 지분을 가져오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1946년 벅시 시겔이 투자한 플라밍고 호텔이 완공되었고 영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호텔이 수익을 내기 시작한 시점에 벅시 시겔은 총격으로 잔인하게 암살당합니다. 당시엔 이 사건을 두고 벅시 시겔이 수익과 공금을 횡령해서 조직이 자체적으로 숙청한 것이 아니냐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어쨌든 플라밍고 호텔 같은 쇼 비즈니스를 결합한 카지노들, 그러니까 이런 리조트형 카지노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카지노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도박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라스베이거스로 대거 유입됐죠. 왜냐하면 1961년에 법무부 장관인 로버트 케네디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조직적 도박에 대해서 대대적인 규제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니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도박도 하고 다양한 오락거리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던 네바다, 라스베이거스로 향한 겁니다. 여러분, 현재 카지노로 세계 1위 매출을 올리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바로 아시아의 라스베이거스로 불리는 마카오입니다. 마카오는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인 1847년에 이미 도박이 합법화된 도시였는데요. 포르투갈 정부는 1930년대 입찰을 통해 독점 기업이 도박 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허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마카오를 국제적인 카지노 도시로 만드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마카오의 황제라고 불리던 홍콩 출신 사업가 스탠리 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드리자면 스탠리 호는 첫 직장이었었던 일본계 무역회사에서 취업 2년 만에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르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홍콩에서 건설과 부동산 투자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돈 버는 수완이 좋았던 스탠리 호는 또 다른 돈 냄새를 찾아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카오 도박 산업 독점권이 바로 그 기회였던 겁니다. 여담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스탠리 호는 죽을 때까지 도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1961년 포르투갈 식민정부로부터 40년간 독점 운영권을 따낸 스탠리 호는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을 놀랍게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도박장들은 유럽이나 미국식의 화려하고 호화로운 모습으로 단장했고 1970년에는 마카오 최초의 카지노 호텔인 리스보아 카지노 호텔을 개장합니다. 스탠리 호의 카지노들은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됩니다. 때마침 고도 성장을 이루던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의 거부들이나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된 중국의 고위공직자들도 이들 중 하나였죠. 1999년 마카오가 중국 정부에 정식 반환된 이후에도 스탠리 호의 카지노 운영 독점권은 유지됩니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마카오에서 돈을 쓰면 50%는 스탠리 호에게 간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이분이 카지노 수입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마카오 재정의 무려 절반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시아에 불어닥친 외환위기에 외화를 벌어들일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으니 아무리 중국이라 하더라도 스탠리 호를 마음대로 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스탠리 호의 40년 독점 운영권이 만료된 2001년부터는 이 시장을 탐내고 있던 미국의 자본이 대거 유입됩니다. 특히 라스베이거스에서 카지노 리조트 사업으로 주름잡고 있던 윈 리조트, 갤럭시, 샌즈, MGM 그랜드, 멜코 같은 엄청난 기업들이 마카오로 오게 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마카오 스카이라인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마카오에 스탠리 호가 있다면 한국엔 카지노의 대부라고도 불리는 이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고 전락원 회장이죠.
지금의 파라다이스 그룹의 창업주입니다. 이분은 일찍이 미국이나 마카오의 카지노 관광 사업에 관심이 많았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인지 1967년 자신이 경영하던 인천의 올림포스 관광 호텔에 한국 최초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립합니다. 그 첫 번째 카지노가 당시 한국 사회에 꼭 필요했던 외화를 벌어들이니까요. 정부도 카지노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1호 카지노 설립 이후 서울의 워커힐 호텔, 부산 해운대 관광 호텔, 제주 칼 호텔 등등 전국 각지의 관광 호텔에 카지노가 들어서게 됩니다. 설립 초기부터 카지노 출입은 외국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국인이 출입해도 크게 개의치 않았었던 분위기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돈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69년부터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 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꾸준히 법적으로도 개정이 있었지만 문제는 이 시설에서 도박을 하는 평범한 손님들이 아니었죠. 당시에 많은 카지노들이 해당 지역의 세력이 강한 조직폭력배를 고용해 카지노 안팎의 경비를 담당하게 했는데요. 이들이 단순히 경비를 넘어 직접 카지노의 경영권을 지는 사례도 속속 드러나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카지노에서는 심각한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조작된 게임으로 고객들의 돈을 편취한다든지 카지노에 입건을 두고 파벌이 나뉘어 폭력 사태를 일으킨다든지 심지어 경영권을 빼앗으려 살인 청부를 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정부는 1990년 특별선언을 통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조폭을 소탕하겠다고 선언한 지 3년 만에 온 나라가 뒤집힐 만한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일명 슬롯머신 업계의 대부라고 불리던 정덕진 씨가 조세포탈 혐의로 검거되면서 뇌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구속됐는데요. 현재 대구시장이 당시의 담당 권사로서 이 자금이 조직폭력배들의 뒷배가 되어준 것이 아닌지 수사하게 되었죠. 이 사태의 여파로 카지노 업계에도 칼바람이 불어닥칩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언제부터 할 거다라고 미리 예고하면서 카지노 업장들에게 비밀을 숨길 시간을 일부러 벌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과는 카지노의 탈세 사실만 입증되었고요. 소문만 무성했던 정관계 비호 세력이나 조직폭력배와의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사행산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소위 검은 돈이 유통되는 곳이라고 보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카지노는 관광사업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시설이었습니다. 때마침 강원도의 지역 경제가 낙후된 폐광으로 어려워졌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1998년 강원도 정선군에 강원랜드가 설립됩니다.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처음 내국인도 출입 가능한 카지노가 탄생한 건데요. 한때 한국에 존재하는 16개의 외국인 대상 카지노의 매출을 전부 합친 것보다 많은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일확천금을 얻게 되는 뜻밖의 행운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카오의 카지노 황제 스탠리 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성공은 운에 달린 것이 아니다. 카지노를 만들어 큰 돈을 벌어들인 스탠리 호지만 운에 기대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신념과 정반대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카지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더욱 흥미로운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가봤죠. 한 군데밖에 한국에는 한 군데밖에 없고 강원랜드요. 바카라 한번 해가지고 그때 한 20만 원? 한 20만 원 갔었어요. 전조 현상 같은 거 그냥 이 분 올라오는 길에 강원도 그 홍천 가가지고 소고기 친구들이랑 같이 간 거니까 홍천에서 소고기 샀죠.